오늘 식전 행사 사회를 받은 무방북권 기념사업회 대표 최수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예정 시간이 1시 반인데 잠시 후 식전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연을 하고 참석자 인사인데 오늘 참여단체 대표님들 인사를 먼저 한 후 식전 공연 행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전 행사는 좀 여러분께서 한 앞에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말씀 해주실 분 아마 본인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동원 원로 목사님 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다음에 강민조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 회장님, 안병원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부회장님, 노태구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님, 양재덕 국민일자리포럼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님 순으로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국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갈 길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제목을 내걸고 우리의 갈 길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자에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중요한 부서에 뉴라이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민족과 국가의 그 가치관의 확립, 가야 할 역사의 방향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일제 식민지가 돼서 이 사람들의 수탈과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 시골, 농촌, 벽촌 그 한촌까지 그 창을 들고 뭐 이게 대나무로 만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전부 곡식을 수탈해 가서 저희 집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며칠 동안 굶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왜군은 조선을 수탈하지 않고 우리가 수출을 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젊은 처녀들을 위안부로 데려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시켜야 된다. 빨리 결혼시키자. 시골에서도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제 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출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방향을 좀 찾는 시간이 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 혹시 핸드폰 무음이나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 회장님이시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 강경대 여사님 아버님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저와 똑같은 생각과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자식을 잃고 30년을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이번에 우리가 유공자법을 상정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돼요. 뭘 합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건 원치 않습니다. 우리 민주정부에서 진정한 정말 지도자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자식들이 인정해줘야만이 그걸 우리 유족으로서는 좋아하지 윤석열이가 금덩을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유대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누가 그걸 방해했습니까? 그거는 세계적인 상인데 그걸 주지 말라고 한 자들이 바로 윤석열 패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한테 우리가 뭐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저는 거부합니다. 우리 유족은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에 우리가 훈장을 상신해가지고 훈장이 선정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윤석열 이름이 찍혀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전부 이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하고 지금 모르고 저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 비석을. 그래서 윤석열 지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절대 뭐든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행사에 있을 때 우리 거부한다 했어요. 유공자법이고 뭐 전부 거부하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얼마 안 남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윤석열 탄핵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병원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는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병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방금 축하 말씀을 하신 강민조 회장님이나 또 김동원 기독교 장로회 전국 총회 진경 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시거나 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그냥 오늘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론장을 마련해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이 참으로 큰 모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 모임을 주최하게 되신 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나오신 분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힐 만한 그러한 식견과 경륜과 그리고 충분한 경력을 갖추신 그런 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관하시게 되는 안규백 의원, 오선 의원입니다. 보통 알려지기로는 국회의원 5선인데 국방위원만 거의 다 했습니다. 2년만 잠시 다른 위원회에 가서 경륜을 쌓고 돌아왔는데 아마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온다면은 미국의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같이 문민장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의원은 20대 때부터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전국시대에 춘추 전국시대에 맹상군 전문 그리고 또 유나라의 무기 평원군 조상 조승 그리고 춘신군 이런 사공자가 3천 4천 명의 식객을 거느리고 후진들을 양성해서 나라를 보존했다 했었는데 우리 안규백 위원이 20대 때부터 그렇게 후진들 양성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아마 이 점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주최를 하고 또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3선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래를 판가름할 정치 구조에 있어서 근본 그 규정을 하는 헌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9년 동안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이끌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 오늘 공동 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상열 회장님 이분은 여러분 자유당 시대 이기붕과 맞서서 싸운 김산 선생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현진 교수, 김태일 교수 이런 분들은 사계의 권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경륜과 장래에 대한 그런 큰 그림을 우리 앞에서 펼쳐주실 때 우리는 여기에서 힘을 받아서 검찰 수사로 날이 받고 야권 민주인사들 탄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으로 밤을 새우는 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분쇄하고 우리가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이 땅에 세워서 우리 민족의 갈 길을 밝혀야 된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축하 말씀을 올리고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이 모두 일당천만이 돼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족 정의를 새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조상으로서의 얼굴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강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초 본행사에서 대사를 맡으신 안규배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국회 바쁜 일정 때문에 먼저 좀 인사 말씀 이렇게 하시도록. 아니 좀 바쁘시니까 먼저 오십시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선배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 인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이제 처서가 지나고 9월달이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리답니다. 중국 임어당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연의 질서가 아무리 이대해도 인간의 질서를 따라갈 수 없다. 인간은 앞다투어 싸우기도 하지만 자연은 그 절기와 시절에 맞춰서 날씨가 풀리고 덥고 순환된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연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말투가 생각납니다.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북러 간, 또 그 밀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친일 이런 행위들이 거침없이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사계 전문가들과 또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어르신들이 의지와 결기를 모아서 오늘 이 대토론을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길을 잊어버리면은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보고 방향을 잡듯이 여기 계신 분들의 선배들 여러분들의 그 노하우와 인생 경험을 쌓아서 오늘 좋은 좌표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 후배들이 그걸 본받아서 국정에 반영하고 당 정책에도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토인비에 이렇게 토인비를 해석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발전한다. 그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하면은 그 조직과 집단과 나라는 발전을 하고 또 응전 못하고 쇠퇴하면은 역사 속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과 비바람에도 모든 나무는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썩은 나무입니다. 모든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계신 성각자님 선배들께서는 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의 잠자는 뇌를 깨워주시고 또 지도 편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강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태우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원 목사님께서 이 토착 왜구들이 쓰시는 이런 그 반동 정권을 질타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그 한 사례가 제 어머니가 10대 후반에 우리 시골의 인근 동네에 좀 그 잘 사는 양같이 교수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옆 동네에 가난하지만 그 당시에 철도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이런 나이에 혼인을 했단 말이죠.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제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은 그런 이제 화가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다 그래요. 제가 46년생인데 이러한 엄연한 우리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민족 경기가 세워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천도교인입니다. 대학 졸업과 더불어 천도교인이 되었는데 그동안 혁명 정신을 계승한 그 천도교 이암 손병희 선생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면 이 시대의 동학 천도교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제가 이 동민의 동학민족 통일의 전위단체의 상임위장으로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제시대의 천도교 역할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아무도 못하는 이런 그 민족사 과제를 두고 이 시대는 민족의 평화통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은 우리 6.25 동족 상잔의 후과로 이 쉽지 않습니다. 그 통일은 뒤로 미루자 말이지. 그러나 삼통시대는 이루어내자. 통행, 통신, 통상. 중국은 대륙과 대만과 싸우면서도 벌써 이렇게 했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저출산 문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손민족인데 그걸 해내지 못합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북에는 천도교 청우당이 있습니다. 우리 남해는 천도교 동민회가 있으면, 동학민족 통일회가 있으면 초청장이 오면은 방북을 해서 적어도 민족 스스로 민족 자결을 우리가 로선에 입각해서 외세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삼통시련은 이루어내자. 우리가 동포띠기 운동 형식으로 그 판문점도 좋고 평양 선언을 통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북의 평양에 잘 만들어 놓은 그 3대 헌장담이 우리가 없어지고 요새 민족, 동포, 평화, 통일 이런 개념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의 입장을 생각한 내재적 접근을 두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 평양 시민을 향해서 10만 평양 시민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혼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노이 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선을 했다니 어떤 형태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결론이 없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우리가 민족 국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입장을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것은 민족 관계가 아니고 국가 관계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제 정세는 냉혹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면서 한편 잘못된 역사는 우리 규범적 그런 당위성을 두고는 또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우리 동민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남북 동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동아일보에 보면 우리가 일본의 조총련을 한테도 제가 간접적으로 외교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더 이상 민족 관계는 없다. 동포 이런 의식은 역사에 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13개 그런 밀령을 지시를 내렸던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민회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동포의 이름으로 역대 정권이 대통령이 못했던 일을 우리가 동민회가 동학민족통일회가 앞장서서 주동하면서 북에서 초청장을 오면은 방문단을 구성해서 이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재도 국민 일자리 포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 오실 좀 잠깐 조금 도착이 늦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한영 남북 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님 오셨나요? 예. 예, 요즘 우리 사회가 의료, 의사 숫자 문제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고민하고 싸워야 할 거는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40%가 중국인데 중국으로 첨단 반도체를 못 들어가게 미국이 막고 있는 데 대하여 정부는 무슨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거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반도체 인력과 또 앞으로 도래하는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인력 양성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고민이 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엉뚱한 의료 문제로 전 국민이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앞으로 40년, 15년 후면은 우리 국민의 42%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리고 50년, 2050년이면 앞으로 한 25년 남았는데 25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7%, 48%가 60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그럼 이 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노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약해요. 우리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의 빈곤율이 13.5%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3%였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로 높은 데가 일본인데 거의 25%입니다. 그러면 이런 노인의 빈곤율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노인이 가난해가지고 살다 힘드니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률이 세계 최고. 10만 명당 47명, 1년에 4만 5,000명씩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빈곤율을 낮추고 노인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약하다는 것이 제가 느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 말씀 못 드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용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남북민간교류협의회는 30여 년 된 단체고 남북의 민간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던 단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북관계는 캄캄합니다. 캄캄한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를 느껴요. 일전에 북한 오물 풍선이 저희 집 근처에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분노한다 그래요. 분노하기 전에 왜 한국의 북쪽으로 왜 자꾸 전단을 날려보내느냐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풍선이 날아오지 않느냐고, 그 말이 현 정부에는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어쨌든 전쟁을 도모하는 거예요. 일본 극우 세력의 조정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전쟁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소총함을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전쟁을 선제 타격이니 뭐니 계속하고 대북 전단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할 수 없으니까 계속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물풍선 어떻게 방어해요? 전쟁은 몰라요. 재래식 무기, 민간 일반 미사일로 울산 포항에 서너 발만 날리면은
경북 영남 일대는 원전이 거기에 조준 타격하면 100년이 가도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핵 필요 없어요. 현재 가진 미사일 몇십 발만 날려도 여긴 아부 귀환이고 우리는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성이고 포항제철이 어디 있습니까? 냉엄한 현실이에요. 저쪽 사람 다 죽이면 우리도 다 같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이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놀아나고 있는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종식시켜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정말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뭉치고 단결해서 끝장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식전 행사 마지막으로 우리 신단희 선생님 모셔서 신앙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 박도진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들의 달밤이 나는 싫어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활활활 기슬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 월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옛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지금부터 안규백, 김교훈, 김문수, 김용만, 문진석, 서영교, 이인영, 이용선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독립유공자유족회 시민의 시대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회식 사회를 맡은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국장 홍주현입니다. 먼저 국민내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도천소 시민의 시대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내분 소개는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내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단체 대표 이렇게 되시는 분만 소개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가 국회인 만큼 우리 국회의원들 먼저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선봉에 서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원로 우리 각 단체 대표님 계시는데 먼저 국회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 처음으로 주관하시고 주최를 해주시고 먼저 가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안규배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 전 통일부 장관이 겸하셨죠. 왔다가 막 국회 일정이 있어서 가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의원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 우리 또 민주당의 지난번 최고위원으로 너무 큰 활동을 하셨던 우리 서인교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또 정말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경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운동 오랫동안 하시고 또 국회에 이번에 이전 되셨죠? 우리 이용선 의원이 오셨습니다. 나머지 저기 안 오셨지만 김문수 의원은 오신다는데 좀 기다려보고 우리 문진석 의원, 김문수 의원 그리고 김용만 의원은 우리 백범 김선사 증손되시죠? 그런데 이제 아마 해외 일정에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세 분 참석은 아직 안 하셨지만 열심히 정치활동 하시라고 여러분 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일을 이렇게 무신연으로 도와주시고 이 행사 이끌어주시는 우리 그 대장이신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적회 회장님 큰 박수로 이렇게 그리고 저희 공동 주최단체인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저희 자료집에는 주권이 빠졌습니다. 주권회의 우리 이상수 대표님 고등부 장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하신 우리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원 기장증경총회 회장님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함께 목사님 많이 오셨는데 한 곳에 목사님한테도 많은 기도 좀 부탁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던지면서 헌신했던 그런 동지들 그 유가족 모임입니다.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회장님입니다. 강경대 열사 아버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안병원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삼통으로 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노태구 도원민족통일회 상임대표님, 국민일자리 포럼 양재덕 대표님,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한영 이사장님, 그다음에 오늘 우리 소중한 정말 의미 있는 심포지움 좌장을 맡아주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 이면진 교수님은 오늘 학술원 회의에서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2부 심포지움 좌장을 맡으시는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님, 그다음에
또 너무나 우리 한일 관계를 좀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주시는 우리 호사카 유지의 세종대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 이효능 교수님 오셨죠? 예. 안경진 교수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예, 우리 정우식 한겨레 평화문서 소장님 오늘 다 시포지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석하신 몇 분 단체 대표만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고 석주 이상영 선생님 기념사업회 신손이신데 이양중 선생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양중 선생님. 예. 정유원 민족대표 3.13 유적기 회장님. 김동진 서울보트 기념사업회 회장님. 강준민 한반도 주민파연구소 소장님. 홍성환 동아혁명유족회 전 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윤경로 전 세어법 교정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김광수 고문님. 신홍우 나라사랑 김윤종 대표님. 신인호 신체호 비문사업회 부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오건석 독립유공자 유족회 부회장님, 우리 유족회 회원들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문 서울민동 민주동문회 전 회장님 또 많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재철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도 오셨죠? 박윤재 기본소득운동본부 서울본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오정규 우리 중도유족 지키는 단체들이 많이 요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중도유족 지키 오정규 대표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윤기정 안산에서 또 통일운동 통일문제연구소 하시는 윤기정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조항정 회사단 선생님 오셨죠. 최연주 통일모임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장치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용훈 촛불행동 대표님 모셨죠? 많은 분들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이 명단을 받지 못해서 좀 빠졌더라도 좀 서울하지 마시고 이 지금 큰 그 대회실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내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빈 소개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독립유공자 유족회 사무국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아주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도 큰 박수를 받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오신 분들 저 독립유공자 유족회 우리 후손분들 모두 한번 다 일어나 주시죠. 자리에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회 김상열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봉사 담화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 단체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세미나는 조국과 민족 앞에 놓인 현 상황이 매우 위험천만하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광복 80년이 다가오는데도 조국과 민족을 송두리째 배반한 친일민족 세력들은 날이 갈수록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폭포는 일상화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강성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극악한 침략 만행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은커녕 침략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재침략의 음모를 노거라 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남과 북이 싸워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종되고 말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로 군사혁명을 유도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전쟁터로 전락하여 우리 민족이 또다시 민족 상정의 비극을 되풀이하며 공멸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변형의 길로 나갈 것인가를 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면서 봄 국민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광복 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다시 암세포처럼 왕성하게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역사 왜곡과 반민족적 횡포를 강화하며 자신들의 반민족 행위를 애국행위로 조작하기 위해 공적 재정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량한 국민들도 그들의 가문이설에 속아 진실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부와 뇌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은 광복 8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까지도 침략자 일본과 똑같은 어조로 사죄와 반성을커녕 국민을 무롱하며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으며 독립운동의 아버지와 같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를 살인자라고 말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국행위를 반민족행위를 애국행위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토착 외교들의 조직적 압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는 민족의 미래를 보존해 나가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도달하였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하며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를 되살려 통일 항복을 지향해야 합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를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의 대의와 부름 앞에 결연히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집단과 개인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독립소년들이 꿈꾸셨던 민족 화합과 민족 대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 비극적 전쟁이 아니며 평화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원식 의장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투쟁해 오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선봉해서 잘 싸우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세계 강국을 위해 더 뛰겠다 말씀드리며 국회의원 서영교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안규백 의원님과 김교웅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독립유공자의 유족회, 시민의 시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발제민, 토론자 여러분,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국제 질서의 여러 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신냉전 질서의 최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크고 남북관계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대화 말고 다른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협력의 길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대국민 활동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민생, 불평등, 저출생,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대왕과 틀을 만들어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제가 의장님 말씀 대독하면서 제가 지난번 8.15 광복절 행사에 우리 유족회 광복회 행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천수 대표님이 여러분을 일일이 소개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들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교웅 의원님과 제가 국회의원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잘 싸우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역량도 강화시켜서 꼭 대한민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역을 바로 여러분의 뿌리에서 그 주역의 힘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하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국가의 공직을 맡고 있고 일제시대 대한민국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하는 인간이 대한민국 세금을 받는 독립기념관 관장에다가 노동부 장관이니 이런 인간들은 절대로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법안 저희가 만들었는데 통과 한번 시켜볼까요, 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세금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운영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상수 우리 장관님 오셨는데 저 어릴 때부터
쫓아다니던 대한민국의 훌륭한 개혁운동가셨는데요. 오신 걸 환영하면서 여러분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수고해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의원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서구갑의 김교웅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가는 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토를 만드신 여러분들, 그 주역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간단한 말씀은 대표 축사를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시민사회 공동주체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시민의 시대 관계자 여러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지식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대한민국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고환율에 국민 경제는 무너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빚더미와 파산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언론의 자유는 탄압받고 있고 정부의 반노동 기조로 인해 노동의 가치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불필요한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평화시대는 냉전 시절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이 역사기관을 점령했고 일본에 대한 굴종 외교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기,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소멸,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미래가 직결된 사안마저 방치되며 대한민국은 절망의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치가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추락한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 오늘 열리는 심포지엄이 정치권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담론과 대안을 귀담아 듣고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실천하고 평화에게 미래를 열어나가는 큰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심포지엄을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정치를 하면서 제가 5월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서영교 의원이 했고요. 우리 시민사회, 민주시민사회 지도자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을 뵙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다 남의 탓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원래 국가가 위기였을 때 포용적 정책을 펴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학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는 포용적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잡아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권이 그리고 시민 제세력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이건 IMF 때보다도 더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정치도 거듭나야 되고 민주 제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의 지표를 삼아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이 심포지엄이 모토가 돼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바로 받잡아서 정치권에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든 대한민국 다시 재부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교웅 의원님께 힘내시라고 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같이 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을 위한 희망을 지어가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국회의장께서 헌법 개정을 곧 하겠다. 그것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2026년 6월까지는 마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가까운 시일에 헌법 개정 운동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특히 헌법 개정 문제가 왜 중요하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따만 본 주제를 토론할 때 한번 면밀하게 그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헌법 개정 문제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앞에 나오신 분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정치가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멸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는 혼자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승자 독식구도 이거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권과 협치가 지배하는 상생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개헌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저의 한 16년 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정치인 중 상당수는 눈앞의 이익에 민감하고 좌파의 정치적인 이익관계만을 우선하는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역동적인 힘입니다. 국민이 함께 뭉쳐서 새로운 개헌 공론장을 만들고 창조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의 희망의 물결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도 국민과 함께하는 종합적인 원의기구를 만들어서 개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개헌 지렛대 역할을 하다고 하면서 지금 그 지렛대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에 좋은 성과를 보여서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개헌이 국민과 국회의 공동 작업이라는 투톱 체제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만에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직접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이 결합해서 투톱 체제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국회가 갈로주의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왔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도 열심히 잘했지만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그런 개헌운동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갈로적인 헌법개정운동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울림이 적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도 함께 같이 개헌운동을 할 때만이 개헌운동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헌안에 발의는 국회가 하더라도 개헌 자문 의원들에 대한 일정한 발언권 구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헌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은 시민단체에게 임해서 국민과의 연계를 높이는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식 의장님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반드시 가까운 시일에 집행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 개헌이 아닌 권력 구조에 대한 부분 개헌을 하더라도 양원제 문제, 지방 공권 확대 문제, 대통령의 결선 투표제를 논의하는 문제, 또 선거법과 정당법의 일부를 손질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려면은 2026년 6월까지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개헌 특위를 구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민생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민생 문제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는 민생 문제와 개헌 문제는 병행적으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와 단기적인 과제의 결합에 의해서 조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민생 문제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개헌 문제에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선 국회는 국민이 참여하고 바라는 개헌을 위해서 시민단체의 개헌 플랫폼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국회가 우리 시민단체를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새로운 의장께서 잘 관리하시면서 정말 필요한데 돈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개헌 작업은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타협은 불가피합니다. 완전히 어느 일방의 얘기대로 개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서로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찾아 노력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타협이라는 것은 반쪽 승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 승리하려고 하면 타협도 안 되고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쪽의 승리라도 승리를 쟁취해내는 것이 진정한 타협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많이 나오셨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하게 그 서로가 균형을 취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암행어사 김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친일 매국노 김문수 장관 때문에 이름이 제가 같아가지고요. 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할 때 2015년도요. 박근혜 정부 때 친일 임명사전, 친일파의 이름과 기록이 잘 돼 있고 거기에 특히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사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일본 천황한테 혈서로 견마지로 말과 개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 혈서를 편지를 보내서 거의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그 우리 독립군을 오히려 잡으러 다니는 그런 군대를 했다는 친일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제가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넣기도 했는데, 아무튼 친일 매국하는 그 김문수 장관이 소방관도 괴롭히고, 최근에 와서는 뭐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심지어는 그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까지 완전히 일본이 아시아로 진출을 했다. 우리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그 친일 교과서들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독립유공자 유족회와 또 남북평화 통일 관련된 민족주의 운동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후배들이 절대로 일제 또 독재 이런 시절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이 잘 기록하고 잘 막아내서 특히 청소년이 우리 후손들 후배들에게 이런 독보석 같은 나쁜 교육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본행사의 심포지엄을 시작